자, 지금부터는 이제 머티리얼 앤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일단 2years, 그러니까 2살 된 피메일 보바인 암소네요. 암송아지 이제 롱본에서 이렇게 이제 코티콜본을 채취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롱본이 있으면, 롱본의 바깥, 요 안쪽에, 그러니까 코티콜본에서, 캔슬러스 본이 아니고, 코티콜본에서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절대 C편을 채취하거나 또는 이렇게 랑디튜디널하게 C편을 채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C편을 채취했을 경우는 이걸 갖다 이제 T라고, 여기서는 트랜스버스니까, 그리고 랑디튜디널한 경우에 이제 L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게 트랜스버스 할 때랑 랑디튜디널 할 때 뭔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이따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C편을 어떻게 채취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내추럴 본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아무런 처리도 아닌 이제 내추럴 본, 언트리티드에서 이제 C편을 채취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버스한 T하고 이제 L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그냥 자연 상태,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TSDC라는 걸 시행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Thermally Stimulated Depolarization Current,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저장되어 있던 차지가 커런트 형태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번 그 문헌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짜 배터리, 축전기 또는 캐퍼시터, 옛날만한 콘덴서처럼 이 안에 어떤 차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CCD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카메라에 쓰는 CCD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죠. 이제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있다면 이제 이게 안에가 이제 보관되어 있지만, 저장되어 있지만, 이 저장되는 게 어떤 온도를 주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커런트 형태로 밖으로 방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폴 커런트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디폴 커런트. 디폴라리제이션 커런트.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근데 상온에서는, 디폴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 온도가 T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 디폴이 일어나는가. 디폴이 일어나면서 이때 커런트가 한번 흘러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든 거죠. 두 번째 이제 그룹은 실험 그룹은 이제 당연히 더 T하고 L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당연히 이제 내추럴 본인데 이 경우에는 내추럴 본을 가져다가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이제 캐퍼시터 같은 거죠. 한쪽에는 플러스 차지를 걸고 한쪽에는 마이너스 차지를 걸어가지고 요 안에다 이제 C편을 이렇게 위치시킨 건데 트랜스포트 같으면 이렇게 랑지튜디널 같으면 이렇게 세워서 C편을 위치시키고 거기서 양쪽에서 차지를 걸었는데 이때 보면 명심해야 될 게 룸 템퍼러처입니다. 이때는 온도를 올리지 않고 룸 템퍼러처에서 보통 이렇게 1kV 정도를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1000V니까 그것도 DC 커런트로 걸어준 거거든요. 교류가 아닌 상태에서 DC 커런트에서 1000V 정도를 걸어주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더 크죠. 5000V를 걸어주게 됩니다. 5000V를 그것도 1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이 상온인데도 이 C편이 폴라리제이션을 띈다는 거죠. 1시간 정도 걸어주고 나서 이걸 치워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는 C편에 있어서 이 C편에 한쪽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 여기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지를 띠고 있는데 그냥은 또 이게 방전이 안 돼요. 방전이 안 돼서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면서 거기에 따른 Thermally Stimulated. 그래서 이제 디폴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커런트를 측정했다 이거죠. 커런트를 측정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룹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두 번째 그룹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 거죠. 내추럴 보니까 당연히, 콜라겐 플러스 미네랄, 아파타이트 미네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콜라겐하고 미네랄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래프 양상을 보이는가. 이 폴라리제이션을 줬을 때 어떤 형태로 릴리징을 시키는가, 어떻게 형태로 디폴라리제이션 커런트를 나타내는가, 이런 걸 본 거고.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 내추럴 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이제 트랜스버스 형태의 T형만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EDTA 처리를 했어요. EDTA가 뭔지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물질이니까. 그래서 뭐 EDTA라는 거 원래 뭐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틱 액시드 그런 거죠.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틱 액시드. 근데 뭐 항상 EDTA 그러니까 EDTA 그러면 일단 미네랄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미네랄 성분을 갖다가 얘네 이제 녹여버립니다. EDTA 처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미네랄을 녹여버렸으니까 콜라겐하고 미네랄이 있는 게 내처럼 인데 우선 미네랄을 녹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콜라겐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그래서 EDTA 처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콜라겐인 상태에서 다시 폴라리제이션을 시켰다는 겁니다. 폴라리제이션을 시키고 콜라겐 시켰는데 이것도 어떻게 룸 템퍼러처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니까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어쨌든 이제 차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OKV를 걸어줬네요. 5000볼트를 갖다 걸어줬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렇게 내체를 본 상태에서 그냥 TSDC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TSDC를 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전기를 주고 나서 전기를 이런 차지 축전지 안에다가 폴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시킨 다음에 이미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전기 에너지 형태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Q의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끄집어내면서 나오는 차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험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T하고 L표본을 만들고 이걸 갖다 이제 칼시네이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칼시네이션 이게 좀 낯설 텐데 이거는 이제 하소 우리말로는 하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시네이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칼시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사전인데요. 다음 사전에서 보시면 칼시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는 하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시네이션의 어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칼시, 칼스 이런 게 이제 석회 이런 데서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슘 카보네이트죠. CaCO3니까 칼슘 카보네이트. 그래서 이제 이 CaCO3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한번 여기 또 허연이가 여기다 써보죠. CA 이거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걸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머릿속에 요거는 그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여러 군데로 응용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이제 CaCO3 이 형태에서 어원이 됐다고 그래요. 칼슘 카보네이트니까 어원이 칵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요것처럼 만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제 CaCO3니까 이게 뭡니까? 석회암이죠. 석회암. 석회예요. 석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게 많이 헷갈리죠. 근데 이게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뭐냐면 석회가 있죠. 또 뭐 석고가 있죠. 그죠? 뭐 생석회, 소석회 뭐 이런 것도 있죠. 회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석탄도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말이죠. 이런 말이 이제 혼용해서 막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칭으로는 칼슘 CaCO3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죠. 석회. 여기 나오는 석회. 근데 이제 칼슘 설페이트 같은 경우 CaS4는 석고가 되는 거죠. 석고.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발견된 CaCO3를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가 보면 CO2가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CO2가 날아갑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 CO2가 날아가니까 CO2는 날아가 버리고 남은 형태는 뭐가 있겠어요? CO2가 나갔으니까 CaO죠. CaO.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임이죠, 라임. 영어로는 라임, 우리말로는 생으로 한다. 생석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 CO3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생석회 그러지만, 이게 바로 시멘트죠. 포틀랜드 시멘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점토 섞고 이래가지고 비율을 맞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얀색인데, 여기다 물을 타면 어떻게, 개어지더라, 굳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H2O를 섞으면요. H2O 섞어볼까요?
H2O를 섞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CaOH의 2가 되죠. 에잉? 그럼 이게 뭐지? 우리 뭐 아직 이게 다이칼 아닙니까? 다이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우리 많이 썼잖아요. 잉? 그렇게 되면 시멘트가 굳은 시멘트란 얘기죠. 물을 탔으니까 CaO에다 물을 탔으니까 물을 타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서 이게 굳은 시멘트, 단단히 굳은 시멘트다. 굳은 시멘트.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이칼이라 그 시멘트예요. 우리가 썼던 뭐 펄프 캐핑이라고 그러나요? 펄프 캐핑할 때 썼던 게 아니 그럼 그게 벽칠하는 콘크리트 시멘트였단 말이야. 너 니마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 나오게 맞아 다 해버리죠. 뭐 그러면 이제 CaO니까 이게 뭡니까? 칼슘이니까 칼슘은 미네랄이죠. 미네랄이죠 당연히. 미네랄에 어떻게 됩니까? 옥사이드 형태잖아. O가 붙었으니까. 옥사이드. 그래서 이게 결국 CaO니까 그렇죠. 미네랄 옥사이드죠. 그죠? 메탈 옥사이드죠. 메탈 옥사이드. 그래서 우리 MTA라고 부르는 물질 이게 뭐 약자인 줄 아시나요? 그 다들 MTA 좋다고도 많이 그러는데 약자를 물어보면 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자 제가 써보겠습니다. 미네랄 트리 옥사이드네요. 뭐냐면 이런 CaO 또는 뭐 BaO 또 뭐 있었더라 뭐 이런 거 세 가지 옥사이드를 섞은 거예요. 뭐 이게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CaO만 주로 한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세 종류의 미네랄 옥사이드, 메탈 옥사이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굳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세멘테이션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러니까 더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MTA 뭐 아주 좋다더라 하는 얘기가 이게 결국은 에이고, 이게 시멘트의 변형력이구만.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의 변형력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석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CO2가 날아갔죠. 그래서 칼시네이션이다 그러면 하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어떤 가스 성분이 날아가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거닉 물질, 올게닉, 유기 물질, 유기 성분은 다 없애버리고 온도를 높이니까 다 태워버리고 미네랄 성분만 남았을 때 미네랄 성분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서 또 이렇게 칼시네이션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말은 하수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보면 이게 뭔 뜻이지? 하수를 시켰다. 칼사인드 그러니까 결국은 불에 태웠다. 불에 태웠더니 어떻게 가스 성분은 다 날아가고 그 안에 이제 원래 뭐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만 남더라. 또는 뭐 다른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온도를 올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라는 말도 우리가 듣기에는 아래쪽으로 뭘 단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하수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뭐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수를 우리 이제 다음 사전입니다. 다음 국어 사전에서 아까 제가 찾아놨기 때문에 보면 조금 확대해서 더 볼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하소라는 거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한자로 아니 그럼 이 한자가 이게 무슨 자지? 근데 한번 볼까요? 불사를 하자였습니다. 불사른다. 불사를 하. 이런 글자였군요. 대운다는 하. 그러니까 불화변이 있죠. 불화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라는 말은 소는 또 뭐죠? 이것도 살을 쏘네요. 뭐 종이를 사르다, 뭐 태우다 이럴 때 살을 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런 거 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불사를 하 이것도 보면 불화변이 들어가요. 제 이름자리에도 불화변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거 잘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저 좀 써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불화자가 이상하게 됐는데 하여튼 불사른다, 불사를 하 이런 뜻이 되고 그 옆에 이 소자도 한번 써보죠. 불화변에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상형 문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흑토자를 3개를 쓰니까 뭔가 흙을 쌓은 것 같죠. 층층이 탑처럼 쌓은 것 같아요. 흑토자를 3개나. 그 다음에 원자가 있으니까 이게 원자는 아닌데 밑에 이제 받침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불받침 같기도 하고 무슨 아궁이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불을 떼고 옆에다 아궁 위에다 뭔가 이렇게 흙을 쌓아놓은 탄 이런 상형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불로 다 했다. 파이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를 하, 불사를 하, 그러니까 사를 하, 사를 소, 하소다. 그래서 이 말이 소자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어원이 돼서 우리의 그 소주가 된 겁니다. 소주. 정말 그러냐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지 어쩐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소주는 어떠냐? 아까 또 찾아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죠. 여기가 어떻습니까? 사룰소자가 있죠? 아까 봤던 사룰소. 이건 술주자고요. 불로 만든 술. 우리가 무슨 이렇게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불로 만든 술이란 뜻이었구나. 불사르는 술. 파이어드. 이런 뜻이었구나. 이 소주란 말이 세추스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불로 어떻게 했구나. 그 말은 이게 결국은 증류주의이기 때문에. 증류주 아니에요. 증류돼서 100% 원액 스피리트 상태를 국가가 관리하고 그 스피리트에다 가져다가 그 주정이라고 그러죠. 그 스피리트를 주정을 가져다가 주정 부린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주정을 가져다가 각 회사별로 이제 자기 레시피대로 물 타고 조미료 타고 해가지고 A 회사, B 회사, 이수루, 이술, 처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사른다는 뜻이었구나. 불질을 했다. 사였다, 태웠다. 증류주기 때문에. 왜 이게 크게 술에 이제 발효주랑 증류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효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상 도수를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이스트의 효모가 발효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발효가 안 되고 자기들도 효모도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걔들이 한 10몇 프로 정도 발효된 술을 가져다가 어떻게 불에다 놓고 우리 석유 분별 증류하듯이 증류를 하는 겁니다. 액체가 섞여 있으니까 액체가 서로 다른 액체가 섞여 있을 때는 온도에 따라서 분별 증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왜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이게 나오고 이따가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소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터링. 그래서 이 소결에 대해서도 한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참 그러면 근데 여기 나오는 하소에 대한 그 위키백과의 뜻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하소, 불사를 하, 사를 소, 칼시네이션은 광석 등의 고체를 가열하여.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하소는 광석 등의 고체를 가열하여. 아까 말했죠. CaCO3를 가열하여서 열분해나 상전이를 열분해를 시키거나 열분해 다른 물질을 맞거나 상전이 그러니까 페이지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미네랄들은 온도에 따라서 페이지가 상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는 어떤 형태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결정체를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다른 결정체를 왜 그런 모양을 바꿔줘야만 자기가 안정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분해나 상전이를 일으키거나 또는 휘발 성분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이다. 어떻게 가스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광석 등만 남게 되는 거죠. 오히려 미네랄 성분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진행한다 이런 말이 더 있는데 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대개가 녹는 점 바로 밑에 점. 그러니까 아직 녹지는 않았는데 이제 분자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약간 나는 이제 몸이 좀 풀렸어. 약간은 그냥 상온에서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이제 풀려서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뭐 저번에 이제 퀴리 템퍼러처라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의미죠. 퀴리 템퍼러처 이상, 그 다음에 멜팅 템퍼러처 이하. 그러면 아직 액체는 아니고, 아직 액체는 아니죠. 그런데 분자들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 온도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하소 이런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는데 이 카시네이션은 녹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진행하는데 열분해나 상정기를 일으키거나 휘발 성분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한문에서 이 소주 살을 소자에 되게 나왔기 때문에 이따 나오는 소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결 그러면 요것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을 소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아까 말한 살을 소 그대로 불화자에. 그 다음에 요 결자는 뭔 자인지 아시죠? 맺어준다. 결합해준다. 결혼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이게 커넥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결합을 시킨다. 불을 통해서 결혼을 시킨다. 불을 통해서 어떨 때 이게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거죠. 응? 도자기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개가지고 좀 진흙 같은 상황에서 결국 그 모양을 잡은 다음에 1차적으로 말리는데 말려가지고는 그건 바로 깨지잖아요. 무너지고 단단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 가루 상태의 형태를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루 상태의 물질을 또는 어떤 형상으로 압축한 것을 녹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 아까 말한 얘기랑 똑같아요. 녹는 점 이하. 그렇죠? 퀴리 템퍼러처 이상, 멜팅 템퍼러처 이하에서 가열했을 때 이제 서로 나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 결합하자. 둘이 이제 분자구조의 결합, 서로 엉켜 굳어지는 현상. 그러면서 이걸 또 천천히 시키죠. 되게 보면 한 번에 시키지 않고 천천히 시키게 되면 이제 상온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루였던 파우더였던 물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덩어리가 진 형태 또는 무슨 그릇처럼 모양을 갖춘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소결 또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소성. 결국 이 소결이라는 거는 여기 한문에서 나왔듯이 불을 이용해서 결합을 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슨 도자기도 많고 합금 제작, 특히 무슨 또 여기 세라믹 제조, 이런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대개는 이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더 요즘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걸 갖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신터링을 시키죠. 그래서 이 신터링이란 이 신터링이란 말을 벌써 써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소결, 소송 이런 신터링 여기 나오죠. 신터링, 소결 제품. 그래서 이 신터링이란 말도 이따가도 나오게 되고 또 아까 칼시네이션하고 신터링하고 좀 구분하면서 그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면 해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트랜스버스 T나 L 형태의 시편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칼사인드했다 말씀드렸죠? 칼사인드, 칼시네이션, 하소를 시켰다 이 말은 온도를 올려가지고 800도까지 올려가지고 녹는 점 이하에서 어떻게 유기 성분 또는 휘발 성분을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죠. 뭐 상전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휘발 성분 결국 콜라겐을 날려버렸다 이겁니다. 콜라겐을 다 태워버렸다. 날아가 이런 식으로. 결국 남은 건 미네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아파타이트 HA 상태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할 수 있겠죠.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 상태다, 미네랄 상태. 자, 좋아. 그러면 이제 칼사인드 시켜서, 하수로 시켜서, 미네랄을 가지고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미네랄을 가지고. 근데 한 번은 어떻게? 룸 템퍼러처에서 폴라리제 시켰어요. 5000볼트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HA 상태, 미네랄 상태를 룸 템퍼러처에서 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폴라리제이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350도에서 OKV로 한 거.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고 나서 이제 TS 스위치를 시켰다는 건데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풀페이퍼에 나와 있는 게 저도 뭐 10번 이상 또 헷갈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너무 헷갈린 부분은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풀페이퍼를 가지고서 보시다가 혹시라도 제 말씀드린 게 혹시 이해가 빠르면 이쪽으로 위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눈에 좀 시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C편을 T하고 L이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내철업원이었고
그 다음에 내추럴본을 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폴라리제 시킨 다음에 TSDC.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러 EDT를 써가지고 미네랄을 날려버리니까 콜라겐만 가지고서 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TSDC.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T하고 L의 상태에서 이건 칼사인을 시켰어. 미네랄만 가지고 미네랄을 폴라리제이션 시켰다. 근데 이 경우는 룸 템퍼레처인 경우도 있고 350도인 경우도 그랬다. 왜냐면 이따가 나오겠죠. 왜냐면 뭐든지 이렇게 보통 온도를 올린 상황에서 이렇게 폴라리제이션 시켜야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일렉트릿이나 이런 게 분자 배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잘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룸 템퍼레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약하게 포함하게 되고 온도를 올렸을 때가 상당히 강하게 많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그룹이 있는데 요거는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로 HA를 만들어가지고 HA는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거요? HA 만드는 방법,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CaOH2 하고 여기다 포스포릭 액시드 섞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침전된 H 형태가 되죠. Precipitated HA. 그러니까 이제 침전된 가루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신터링을 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송을 시킨다. 왜? 그래야만이 그냥 침전된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그 흙탕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결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지금 간신히 그러니까 엉겨는 있지만 이게 세라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신터링을 시켰다. HA 이렇게 CaOH2랑 포스포릭을 섞어서 만든 거를. 그다음에 이거는 카보네이트 액시드인데 카보네이트 아파테이트도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칼슘 나이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레이트로 그다음에 다이소디움 하이드로젠 포스피트 그리고 소디움 카보네이트를 웬웹스잉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모양을 만들고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단단해지라고 신터링을 했다 이거죠. 소결 말씀드렸죠. 불을 이용해서 결혼한다. 파이어로 결혼을 시켰어. 웨딩. 파이어 웨딩. 불옷 막 이래.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불로서 결혼을 시켰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의 HA나 CA를 카보네이트 아파테이트를 자, 이제 다시 한번 전기 걸어줘야 되겠죠. 이거 결국에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이 폴라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은 결국 전기를 한번 쭉 걸어주는 거죠. 여기서도 350도에서 왜 세라믹 형태니까 이런 정도로 온도를 올려줬나 봐요. 룸 템퍼레처도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 풀페이퍼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C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C편들을 종류별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전기를 줬다. 에너지를 줬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에너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주는 에너지 내놔봐. 응? 근데 그냥 안 내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열을 살살 가해준 거죠. 열을 살살 가해주면서 언제쯤에 너 전기를 내보낼래? 디폴 커런트를 내보낼래? 디폴 커런트. 열을 가지고 서멀리 스티뮬레이트. 열을 가면서 디폴. 아까는 폴을 띄었으니까. 왜 폴라리제이션 시켰으니까 폴을 띄었겠죠. 전기를 띄었겠죠. 뭐 캐퍼시터 같은 거죠. 컨덴서 같은 거. 자, 이제 리컨덴서 캐퍼시터 이제 방전시켜봐. 디폴 시켜봐. 이런 거죠. 자, 전기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 형태로 나오겠죠. 디폴라이즈 커런트를 재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C편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기를 줬다. 어떻게 폴라리제이션을 시켜서 이제 그것도 조건을 다르게 준 거죠. 뭐 1kV, 5kV, 뭐 룸 템퍼레처 나오는데 자, 그걸 가지고서 자, 여기서 일단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전기를 줬으니까 아니면 내추럴 번도 이제 들어갔지만 어쨌든 전기를 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와봐. 너 나올 때 그걸 체크할 거야. 들어갔던 전기가 나올 때 내가 그걸 체크할 거야. 디폴 커런트를 체크할 거야. 디폴라이제이션 커런트를 체크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트랜스포트냐 L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냥 내추럴 보낸 상태, 그 다음에 EDTA 처리를 해서 그냥 콜라겐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칼사인을 시켜서 미네랄만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HA나 카보네이트 CA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터링을 시켜가지고, 이때는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헷갈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래 C편을 만들어서 거기다 에너지를 줬다. 에너지를 준 거를 자 여기까지 일단락 시키고 자 지금부터 네 아까 줬던 에너지 토해내봐. 그냥은 안 토해내니까 온도를 가해서 그때 어떤 커런트 형태로 나오더라. 커런트. 자,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하러 갑니다. 체크하러 가겠습니다.